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 따라서 함께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네, 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전 문제 실기 문제입니다. 3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공한다. 안 됩니다.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치매 대상자는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2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요것도 식사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3번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까지는 괜찮은데 한꺼번에 먹인다 옳지 않습니다. 4번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 요거는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 바로 식사에 흥미를 잃어버리겠죠.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의치가 느슨하면 왜 빼고 식사할까요? 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37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 자,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 1번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더 살에 걸린다 그랬죠. 2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이것도 살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죠. 3번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네, 한꺼번에 먹을 수 있지 않고 잘라서 주기 때문에 사례를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4번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대화하면 안 된다 그랬죠. 5번 입안에 음식이 남아 있을 때 다음 음식을 음식이 다 삼켰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3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 자, 색이 변한 물약은 뭐한다? 버린다. 2번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맞죠? 약을 잘 삼키게. 맞습니다.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 라벨이 있는 쪽을 잡아야죠. 그래야 라벨이 약물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습니다. 4번 손바닥에 덜면 손바닥에 있는 균과 함께 이물질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5번 캡슐약은 벗겨서 안되고 그대로 먹여야 됩니다. 정답은 2번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9번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내려놓는 방법. 병뚜껑을 열어서 내려놓는 방법. 정답은 가번이죠. 예, 뚜껑이 이렇게 바닥으로 가게 놓고 뚜껑 안쪽은 위를 보도록 합니다. 40번 자,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주려고 해요. 귓바퀴 잡아당기는 방법은 정답 네, 나번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후, 상, 방, 뒤로, 위로 그래서 뒤로 잡아당기고 위로 잡아당겼다. 후상방으로 잡아서 귀약을 투약한다. 41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네, 아랫배를 완전히 눌러줘서 방광을 비우라고 했죠. 2번 주기적 도뇨가 아니고 식이섬유 적은 음식, 많은 음식을 줘서 변비를 예방하라고 그랬죠. 더운 물주머니를 사용할 필요는 없죠. 활동 제한하면 더 소변 방광 운동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배녀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꼭꼭 기억하세요. 42번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네요. 아이고 변을 지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즉시 갈아주겠죠? 기저귀를 채워준다. 자, 좋은 방법은 아니네요. 이동변기를 4시간마다 이것도 아니죠. 즉시 창문을 열어. 자, 그러면 옷을 아직 갈아입지도 않았는데 즉시 창문을 연다는 것은 지금 환자한테 굉장히 수치감을 줄 수도 있죠. 4번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5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그렇죠? 정답은 5번 즉시 옷을 갈아입힌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환기 같은 경우는 옷을 갈아입힌 이후에 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43번 간이변기. 간이변기는 침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변기가 되겠습니다. 배설하는 대상자 어떻게 할까요? 변기는 찬물로. 아이고 변비 생각이 없어지죠. 2번 변비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 마른 수건 해야겠죠. 3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까지 다시 데워준다. 네, 변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줍니다. 4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자,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변기는 넣지만 힘주기 위한 자세는 아니다. 힘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앉혀주는 상체를 높여주는 자세를 취해줍니다.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 반대로 해야 되겠죠? 허리 무릎 덮개 이후에 바지를 내려야 프라이버시가 유지되겠죠. 정답은 3번 배설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주라?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주라.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자, 유치도뇨관은 어떻게 도와줄까요? 1번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침상에 꼼짝 않고 있는 거 아니고 방광 운동을 위해서라도 걷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하루에 한 번 방광 세척. 세척은 요양보호사 일도 아니고 의료인이 해야 합니다. 4번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자, 소변 주머니가 바닥에 닿는다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4번 소변이 새면 유치도종안을 즉시 제거. 요양보호사가 이런 일 하면 안 되겠죠. 소변이 새면 어떻게 할까요? 보고한다. 5번 금기사항이 없다. 그러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오케이. 자, 유치도뇨관 하고 있는 환자 방광 운동을 위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5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5번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주어야 되겠죠? 이유는 정답은 네, 피부 손상 예방을 위해서, 즉 욕창 예방을 위해 이렇게 젖은 기저귀를 오래 차고 있으면 안 된다. 46번 혈액응고 장애 있는 대상자가 칫솔질. 자, 조심해야겠죠. 혈액응고 장애가 있다면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번 칫솔모가 단단한 부드러운 걸로 해야겠죠. 2번 치아에서 잇몸으로 이렇게 배웠나요? 잇몸에서 치아로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잇몸에서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잇몸에서 치아로, 잇몸에서 치아로 양치질합니다. 3번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 깊숙, 혀도 닦지만 깊숙한 데까지 닦지는 않는다. 왜? 구토가 일어나니까. 4번 치실로 음식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 자, 칫솔질 하고 나서 치실합니다. 5번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 그렇죠. 30분 이내 또는 잠자기 전에 꼭 칫솔질 해야 합니다. 정답은 5번. 47번 침상에서 대상자 머리를 감기려고 해요.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대상자가 누워 있습니다. 머리를 감기려고 해요. 일단 머리를 어디로? 모서리로 옮겨야겠죠. 1번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맞네요. 2번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 마사지. 손톱 아니고 손가락. 3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 두피 보호제는 처방된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틀렸습니다. 처방된 두피 보호제를 쓸 수는 있겠지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4번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 머리가 침대 모서리. 5번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건조 아니고 드라이기. 그래서 정답은 1번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48번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발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1번 보습제를 듬뿍. 보습제를 발라주는 건 좋겠지만 듬뿍까지 바를 필요는 없다. 되려 더 손상될 수도 있다. 2번 산성비누로 거품. 산성비누 아니고 우리 몸은 알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비누를 쓰지 않습니다. 3번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 자, 낮 시간 동안 10시에서 2시에는 나쁜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4번 따뜻한 물에 15분간 담갔다가 담그는 방법을 써준다. 네, 좋은 방법이죠. 5번 시청물에 적신수건. 자, 적신수건은 발을 습하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서 발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49번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입니다. 자, 통목욕을 하게 되면 통목욕 하기 전에 몸을 한번 씻고 통목욕에 들어가는데요. 자, 순서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하게 될까요? 다리겠죠? 다리. 그 다음은 팔이겠죠? 자, 팔. 그러면 몸통. 그리고 제일 마지막 회음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리, 팔, 몸통, 회음부. 50번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는 방법입니다. 자, 치매는 경증과 중증과 말기가 있죠. 경증은 그래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중증은 많이 도와주어야겠죠. 자, 1번 선 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매우 위험합니다. 낙상의 위험이 있어요. 2번 단추가 달린 옷. 단추를 중증은 혼자서 옷을 입기 어렵기 때문에 단추가 달린 옷 안됩니다. 3번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굉장히 위험하다. 혼자 입게 하면 안된다. 4번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시간을 이용한다. 네, 중증 환자는 거의 의사소통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욕시간을 이용한다.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가 아니고 속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해야 속옷부터 입고 그 다음 순서대로 입게 되겠죠. 정답은 4번 갈아입기를 거부한다면 목욕 시간을 이용해 주세요. 5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똑바로 앉힌다면 어느 뼈가 손상될까요? 정답은 네, 넙다리죠. 이쪽 다리 갑자기 일으킨다면 넙다리가 골절될 수. 52번 대상자를 옆으로 눕힌다. 그러면 치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우리 치기 자세 기억나시나요? 자, 머리에 베게 되고 누워서 팔 아래쪽에 또 베게 되고 엉덩이 뒤로 빼지고 그 다음 다리는 앞쪽 하나는 뒤쪽 이렇게 해서 여기다 또 베게 대주는 요런 자세 치기, 엉덩이의 근육을 압력을 완화시키는 또 관장을 하는 그런 치기 자세. 옆으로 눕혔을 때 어디가 그러면 어떤 자세여야 되냐 찾으실 수 있겠나요? 엉덩이와 무릎이 굽어져 있죠. 정답은 네, 엉덩관절, 무릎관절이 굽혀져야 합니다. 엉덩관절, 무릎관절이 굽혀져야 한다. 52번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자, 가번, 벨트끈, 패드, 손잡이, 바느질을 확인한다. 요거 1번이겠죠. 뒤에서 잡고 이동한다. 자, 이동을 벌써 하네요. 마지막이겠네요.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그러면 먼저 묶어야 되겠죠. 자, 묶는다. 3번. 풀리지 않았나 확인한다. 물린다. 2번. 풀리지 않았나 확인한다. 3번. 그리고 이동한다.
그래서 답은 가라, 가라 여기 있네요. 가라, 다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느질을 먼저 확인하고 묶었죠? 바느질 확인하고 묶었죠? 풀리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죠. 그 이후에 이동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자, 바닥에 있다가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도 항상 휠체어를 먼저 어떻게 한다? 잠근다. 자, 찾아봅시다. 휠체어를 잠근다. 네, 나번이 휠체어를 잠그네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타다 보면 휠체어에 앉는다겠죠? 앉는다, 앉는다 찾으셨나요? 네, 앉는다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나와라.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잠근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한다. 그 다음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든다. 3번이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앉혔다.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휠체어를 먼저 갖다 대고 마지막 자세, 앉히는 자세를 찾은 이후에 문제를 푸는 것도 요령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뭐 한다? 내려간다.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지 마. 이렇게 내리지 마. 그래서 지팡이 그리고 마비라 그랬으니까 왼쪽 마비.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지팡이 왼쪽 지마. 56번 보행보조차 안전. 자, 요런 그림의 보행보조차는 그래도 조금 건강한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하체에 힘이 없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겠죠. 2번 어느 정도 균형감각 보행 능력이 있다. 그렇죠. 뇌졸중으로, 자, 뇌졸중인 사람이 이거 할 수 없죠. 손잡이에 체중 실으면 안 되죠. 이동 중 보행보조차에 기댄다? 절대 안 됩니다. 정답은 2번 어느 정도 균형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57번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어떻게 따로 해야 될 것, 따로 처리해야 될 것. 일단은 감염병이 어떤 건지를 고르면 되겠죠. 1번 대상포진, 2번 천식, 3번 결핵, 4번 접촉성 피부염, 전립선 비대증. 이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감염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네, 결핵 있죠. 결핵은 호흡기 감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핵 대상자와 접촉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분비물도 따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8번 제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어요. 자, 1번 어떻게 할까요? 정전하고 욕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 어떻게 교체하죠? 3번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요거는 화재 현상이네요.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 안 된다 그랬죠.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59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1번 창문 열고 환기. 이건 지진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요.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아니고 아래에. 3번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에 대피한다. 자, 지진이 건물이 무너질 때 건물이 붕괴되면 그 밑에 있으면 다치겠죠? 그래서 넓은 공간으로 간다. 맞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 사용, 흔들림이 멈추면 얼른 출구를 이용해서 밖으로 대피해야겠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60번 제가 대상자 식사 준비.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한다. 자, 뜨거울 때 하면 간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2번 멸치와 포고 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좋네요. 생선은 오래 굽고 그러면 딱딱해진다 그랬네요.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이거 단당류보다는 복합당 정도를 복합당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랬죠. 5번 음식은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조금씩 만들어서 그때그때 해 먹습니다. 정답은 2번 멸치와 표고 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61번 다음 표시 방법으로 어떤 건조해야 되는 세탁물은 자 옷걸이, 그늘의 옷걸이 몇 번일까요? 네, 꽃무늬 블라우스, 꽃무늬 원피스 등등 색깔이 있는 색이 있는 섬유들 그늘에서 옷걸이에 말립니다. 이불은 햇볕, 면티도 햇볕, 니트 목도리 이런 것들은 그늘에 누워서 이렇게 사용하겠죠. 62번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 동행, 할 때는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 갑니다. 1번 보호자의 차를 안 되겠죠. 2번 장기요양 인정서와 등본을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3번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안 되겠죠. 4번 걸을 때 보폭을 크게 그렇다면 대상자가 너무 힘들겠네요. 5번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 기구를 준비한다. 네, 정답은 5번이지요. 외출 동행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고 이동 보조기구는 휠체어로 할까 지팡이로 할까 등등을 준비해 놓습니다. 63번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둔다? 안 되겠죠. 2번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이유 물어봐도 전혀 움직이는 데에 영향 미치지 않죠. 3번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이것도 대상자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네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네, 이거는 한번 대상자가 그럴까 라고 움직일 것 같은 환기의 어떤 상황이네요. 5번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자, 치매 대상자는 환경을 자꾸 바꾸면 정신이 더 초조불안해집니다. 초조불안해 하기 때문에 친숙한 환경으로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이것은 하고 있던 일을 어떤 정신적 환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행동으로 환자를 움직이게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 자, 방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1번 침대 밑에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깐다. 맞네요.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자, 그렇다면 벽이 문이 없는 줄 알고 대상자가 막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에다가 그림 같은 것을 붙여서 이렇게 대상자가 유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안을 잠금장치 안 됩니다. 위험해요. 잠금장치가 없게 한다. 4번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 안 됩니다. 1층에 관찰이 잘 되는 방에. 5번 방안이 따뜻하도록 하고 대상자 옆에 난로를 따뜻하도록 하는 건 맞지만 난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서 낙상했을 때의 골절 예방을 돕습니다. 65번 시설의 치매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서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멈출 때까지 안 멈추는데 2번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그걸 안다면 모으지 않았겠죠? 3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함께 무엇을 같이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4번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그것도 대답을 할 수 없겠죠. 5번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함께 나간다. 3번입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어떤 다른 행동을 유도하게 할 때는 늘 함께라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셨다가 모르시겠으면 함께라는 단어가 어디 있지? 함께와 비슷한 게 뭘까요? 같이 해본다. 같이. 이런 것도 다 정답 범주 안에 있는 거니까 한 번씩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66번 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었어요. 낮에 졸고 있어요. 수면 변화가 지금 아주 심하게 온 상태인 거죠. 어떻게 할까요?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자, 그렇다면 낮에 덜 졸겠죠? 따뜻한 우유? 그러면 더 잠이 옵니다. 낮잠을 충분히? 그러면 밤에 못 자겠죠?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최대한 줄이면 더 잠이 오겠죠? 수면의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다? 자, 이러면 더 잠이 오겠죠.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하는 환경, 잠을 못 자게 하는 환경은 정답은 1번입니다.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해요. 이식증이네요. 아무거나 입에 넣으려고 하는 증상.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비누를 쥔손을 쳐서 오후 무섭다. 2번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네, 대상자가 좋아하는 무엇을 주어야 비누를 입안에서 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행동 대처 방법입니다. 4번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다. 비누라고 비누인 줄 알면 먹었을까요? 5번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려고 한다. 자, 이런지 알았으면 또 먹었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꿔보는 것이죠. 68번 치매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린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자, 1번 딸은 오늘 못 와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부정적이기도 하고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2번 딸이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단어 넣으면 안 됩니다. 3번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자, 이런 단어도 이 대상자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4번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자, 함께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자, 대상자는 딸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얼른 그렇게 식사를 같이 준비하도록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멈추겠죠. 5번 어르신 우리 음악 들을까요? 라며 자, 이건 나쁘진 않은데 크게 틀어준다. 자, 크게 틀어주면 대상자는 어떻게 느낀다? 포위당했다. 그래서 시끄럽게 소리나 음악을 크게 틀어주면 포기당했다 하면서 어떻게 한다? 초조하고 불안해한다. 정답은 네, 함께가 들어간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이것이 답입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냅니다. 자, 반복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번 아들에게 연락할까요? 그렇다면 치매가 아니겠죠.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는다.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이것도 대상자가 의심을 하겠죠. 3번 아들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도 지금 통장을 가져갔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번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자, 이것도 치매 대상자는 지금 망상, 의심 뭐 이런 지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네, 대상자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대상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동, 그것이 옳은 행동이겠죠. 정답은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해하겠다고 다독인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내 통장을 가져갔어.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상, 그런 그 잘못된 믿음 이것을
요양보호사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이 맞으시니까 힘드시겠죠? 라는 그런 대화로 대처를 합니다. 7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휠체어에 앉아있고 있는 대상자에게 자꾸 화를 내네요. 그러면서 끌어내리려고까지 해요. 어떻게 할까요?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이거는 지금 타고 싶어서 그러는 행동 아니죠. 2번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이것도 휠체어를 타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자, 데리고. 요건 함께 의미가 있죠? 함께.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건 협박이니까 안 되죠.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데리고 가자며 데리고 함께 의미가 들어간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71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자꾸 흔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일단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려면 1번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그러면 계속 나가겠다고 하겠죠. 2번 혼자 방에 불안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 있게 하면 안 됩니다. 3번 커튼을 쳐서 밤에만 그러기 때문에 커튼을 치는 것까진 맞는데 어둡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하게 해줍니다. 불을 켜서 밝게 해준다. 밝게.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자, 아끼는 인형을 주니까 뭐가 온다? 안정감. 그래서 맞겠죠.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 자, 이런 설명을 해봐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72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활동. 자, 1번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자, 선망 대상자는 뭐가 없다 그랬죠? 지남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상황이 전개되는 영화를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한쪽 손만 마비됐지 한쪽 손은 괜찮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너무 과격한 운동이네요. 심근경색 대상자에게 등산을. 이것도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자, 치매 대상자는 낯선 길을 갈 때 더 발작을 일으킵니다. 정답은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일하고 왔어. 자, 요양보호사를 보고 딸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엄마 잘 다녀왔어요. 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좋은 대응이 아니죠.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자, 이것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4번 저는 딸이 아니라고. 자, 이렇게 직설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죠.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자신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면서 현실감. 자, 사람에 대한 현실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정답은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7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자, 나 전달법은 항상 무엇이 들어간다?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는 누구다? 나. 보겠습니다.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자,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 찌개였는데요. 그랬더니 대상자가 어떻게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자, 요양보호사는 이럴 때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자,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이건 느낌이 아니고 질문이죠.
청국장 찌개에 실증 나셨나요? 이것도 질문이죠.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전혀 다른 말이죠. 다른 말. 4번 청국장 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이것도 그냥 있는 사실 그들에 대한 이야기죠.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안 하신 사실 행동 사실 행동을 보고 어땠다? 내 마음이 안 좋았다 느낌이죠. 그래서 정답은 느낌을 말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안 좋네요. 자, 우리가 느낌을 말하는 것들 좀 볼까요? 답답하다 느낌이죠. 서운하다 느낌이죠. 마음이 안 좋다 느낌이죠. 걱정된다 느낌이죠. 염려된다 느낌이죠. 불안하다 이런 것도 느낌이죠. 자, 이런 느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75번 요양보호사의 공감. 자, 공감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상대방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지만 좀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거다. 대상자.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 그만뒀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었는데. 자, 공감. 잘했었는데 점점점 아쉽다는 뜻이죠. 아쉽다. 잘했었는데 아쉽다. 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럼 요양보호사는 그대로 말을 해주면 되겠죠. 기다리세요. 자, 이거는 아쉽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 반응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말하니? 자,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더 많아 잘할 수 있어요. 아쉽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소리 한 적이 없죠. 5번 그 사람이 일을 잘 하셨나 봐요. 잘 하셨나 봐요. 사실이죠.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 아쉬우신 그거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안 아쉽도록 아쉽지 않도록 옛날 사람이 생각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아쉽다. 잘했었는데 그만두었냐. 그 사람이 참 잘했었는데 그러면 잘했었나 봐요.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이 무엇일까요? 톤이 높다? 안 되겠죠? 네, 아니요로 답한다. 그렇죠. 치매 대상자는 언어, 그리고 기억 또는 진압력 또 어떤 것들 실행력 또는 인지 저하 이런 관련된 인지 저하가 돼 있는 사람인데 더 기억이 잘 안 나는 언어 능력도 저하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한다. 긍정형 질문보다는 부정 안 좋다.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자, 여러 사람이 하면 혼돈 온다. 5번 과거 이야기는 피하며 현실 지각. 자,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치매 대상자는 안정감을 찾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자각하게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은 네, 아니요 또는 작은 소리, 긍정형, 그 다음에 여러 사람보다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과거 이야기 해준다. 77번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어요.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대로 둡니다. 옮기는 거 아닙니다. 2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네, 만약에 위험한 것이 있거나 딱딱한 것 때문에 손상될 위험이 있으면 밑에 부드러운 걸 대줄 수 있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 확보를 해주는 것은 심폐소생술에서 할 수 있는 기도 유지 방법이고 경련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4번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는다? 안 되죠.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자,
그런 염려보다는 고개를 차라리 옆으로 돌려서 기도 유지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2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78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졌어요. 손목 골절이 의심돼요. 골절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자, 급성 치료에는 냉찜질을 합니다. 온찜질하면 염증이 더 심해져요. 압박붕대로 꽉. 자, 골절된 데를 압박붕대로 꽉 조여주면 안 되겠죠.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 준다. 만약에 골절이 의심되면 나중에 부을 수 있겠죠. 당연히 빨리 빼줘야겠죠. 4번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그러면 더 부으니까 높게 해준다. 5번 손목이 움직이는지, 골절이 의심되는데 움직이는지 돌려보면 뼈가 더 골절이 심해지겠죠. 정답은 3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 준다. 7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하는 방법. 자, 가슴 압박합니다. 1번 명치 아래를, 오 마이 갓, 안 되겠죠? 어디를 하죠? 네, 흉골. 이렇게 흉골 하단 2분의 1을 하게 됩니다. 여기 명치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2번 양쪽 팔을 45도로 굽혀서, 절대 안 되죠. 몇 도로? 90도로 직각으로 팍팍 합니다. 3번 분당 100에서 120배 속도로 압박. 그렇죠. 4번 등 밑에 낮은 베개, 등 밑은 딱딱 해야 됩니다. 자, 등 밑은 딱딱 해야 되기 때문에 베개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최대 얼마? 3cm 아니고 5cm로 가슴을 압박을 눌립니다. 얼마? 30대 2. 30은 가슴 압박, 2는 인공호흡. 정답은 3번 100에서 120 속도로 압박한다. 80번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하니 구토했어요. 생각나는 건 무엇이죠? 다 가지고 병원에 가야겠죠? 1번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누구 맘대로요?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네, 맞습니다. 옷을 느슨하게 하고 물 먹이면 안 되죠.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 먹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4번 구토물을 즉시 치우면 안 되고 가져가야 돼요. 5번 고개를 엎드려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 자,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자세는 아니죠. 이거는 회복 자세라 그래서 이 구토했을 때 자세가 아닙니다. 정답은 2번. 구토했을 때는 빨리빨리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네, 지금까지 실기 45문제 1번 38회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쉬워져요. 송이쌤 요양TV 여러분과 하는 쪽집게 핵심 강의 이해 숑숑 암기 숑숑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